안녕하세요. 조작적 학습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실생활에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삶 속에서 이미 들어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효과를 보고 있는 임상 장면에서, 그리고 직장과 동물원, 이 5가지 분야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부모가 없는 그런 고아들 있잖아요. 고아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힘든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행동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칭찬이든 뭐 처벌이든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무슨 반응이 없어요. 예. 부모의 반응이 없고 하게 되면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이래라 저래라 그런 피드백을 받지 못하게 되면 아이들이 올바로 성장을 할 수 없게 되죠. 어, 실제로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그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 엄마의 반응에 따라서 엄마가 반응을 잘해주고 많이 해주고 하게 되면 아이들이 학습을 더 빨리 하게 되죠. 예. 처음에는 적절치 않은 반응에 대해서도 그래 잘한다 잘한다 좋았어 그러다가 나중에는 거의 완벽한 반응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아이가 이렇게만 해도 우리 아기 말을 하려고 그러네 뭐 이렇게 나중에는 엄마 이렇게 거의 엄마라고 하는 완벽한 반응을 할 때 칭찬을 해주는 것이죠. 처음에는 적절치 않은 반응이지만 나중에는 완벽한 반응에 대해서 칭찬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이 사회생활하면서 올바른 언어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조작적 조건안이 고전적 조건안이 이런 걸 우리가 배우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해왔던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머니, 선조 대대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조작적 조건화가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아이들 중에 보게 되면 자기 파괴적인 자기를 때린다든가 모서리에다 자기 머리를 박는다든가 그래가지고 눈을 쑤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 얘가 그 무의식이 뭐 어떻고 아니면 의지력이 없어서 아니면 성품이 나약해서 그렇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강화를 통해서 수정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격 형성에서 부모와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했는데 좀 칭찬을 잘 해줘서 아이들이 성장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학교에 대해서 학생들이 그 행동을 잘못하게 되면 주로 어떻게 해요? 처벌하고 너 그럼 죽을 줄 알아. 이거 위협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학생들이 잘하는 것만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하는 것을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행동이 줄어드는 것이죠. 이 그림 보게 되면 그 선생님이 뭐 꽤 오랜 몇 년 동안 아이들을 갖다 잘못한 걸 처벌하고 위협하고 이렇게만 하던 교사인데 아이들이 참 자신도 그렇게 그 습관이 애들 때리는 거에 습관이 되어 왔기 때문에 하기 힘들지만 아이들이 잘하는 거를 칭찬하도록 이렇게 해보도록 이렇게 그 하라고 사람들한테 이제 그 컨설팅 하거나 이렇게 그 연구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받았죠. 그러지 말고 주로 잘하는 거 칭찬하는 것에 좀 마음을 기울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실제로 잘못된 행동이 줄어들더라는 것이죠. 기존에 처벌하고 위협하고 하게 되면 겉으로는 말 듣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뭐 오히려 더 그런 것 같고 오히려 잘하는 걸 칭찬하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기에 집중을 해서 잘못된 행동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기저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처벌이나 위협으로 되었을 때 그때 평상시에 그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 여기서 45, 뭐 50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을 갖다 칭찬을 하니까 잘못된 행동이 20, 나중에는 10 이렇게 쭉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시끄러워하거나 뭐 이야기하거나 이런 잘못된 행동들을 갖다가 칭찬하게 되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행동은 칭찬하고 나쁜 행동은 무시하고 하게 되면 좋은 행동, 즉 적절한 행동은 증가하고 나쁜 행동, 즉 부적절한 행동은 감소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학업 행동이라고 하는 적절하고 좋은 행동이잖아요. 그죠? 여기 Y축에. 근데 그렇게 그 좋은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하니까 이게 개입이라는 것이죠.
개입을 하게 되니까 학업 행동을 하는 평균이 85, 90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갖다 또 이렇게 그 칭찬을 하지 않게 되면 다시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업을 집중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오, 잘하는구나, 그래 열심히 하는구나, 칭찬하니까 학업 행동이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했는데 그 칭찬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다시 떨어지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칭찬을 해서 좋은 행동을 올리고 나쁜 행동을 하게 되면 아예 무시해 버리는 것이죠. 나쁜 행동도 주로 관심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아예 무시를 하니까는 그렇죠. 예. 보통 아이들이 엄마나 주위에서 누가 그 자신들의 행동을 보고 있는 거를 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랑 싸웠다가 어디가 터졌어. 코피가 나지도 않는데 울, 막 울고 있어요. 근데 엄마가 저 멀리 있다 보니 엄마가 보고 있다면 더 크게 울잖아요. 근데 엄마가 없어. 그러면 엄마가 오나 안 오나 보다가 안 울잖아 또, 그죠? 네, 그런 거예요. 무시를 하게 되면 그 행동을 안 합니다. 네. 여기 보게 되면 저율 차별 강화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전전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 부적절한 행동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 거야. 너무 빨리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은 그 행동을 갖다 하여튼 좀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처음부터 뭐 그 행동을 완전히 다 없앤다고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고. 예를 들어서 담배를 핀다. 이거 너무 하루에 뭐 두 갑을 핀다. 그 뭐 매일 뭐 30분에 한 대씩 핀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걸 갖다 나중에 한 시간에 하나씩, 나중엔 2시간에 하나씩. 그 비율이 차별적으로 약간씩 줄어들게 되면 예를 들어 그때 이제 보상을 강화를 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30분에 하나씩 했는데 예를 들어 2시간에 하나일 때는 또 이제 보상을 주고 또 나중엔 3시간을 할 때 보상을 주고 점점 비율을 그 낮춰서 강화를 아니 낮춰서 그 행동이 줄어들 때에 보상을 해주게 되는 그런 걸 갖다가 저율 차별 강화라고 합니다. Differential Reinforcement of Low Rate라고 하는 것이죠. Differential하면 차별적인 reinforcement 강화, low rate 하면 저비율 이런 얘기예요. 그 아래는 고율 차별 강화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적절한 행동이 너무 안 일어날 때, 그죠? 그냥 조금만 일어나도 보상하고, 더 많이 일어나면 보상하고, 이거는 갖다 이제 반대적인 것이죠. 여기 이제 아이들이 나쁜 행동 있잖아요. 그걸 처음부터 다 없앨 수는 없고, 조금 줄어들었어. 그럼 보상하고, 좀 더 좀 보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부적절하고 나쁜 행동 발생 비율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기저선이 있잖아요. 오른쪽에 3명을 갖다 보고 있는데 기저선이 있고 그 옆에 DRL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저율 차별 강화가 되겠습니다. 저율 차별 강화 방식을 통해서 했을 때에 그 옳지 않은 행동 비율이 어때요? 쭉 떨어졌죠, 그죠? 네, DRL 기간에 쭉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갖다가 그 처음부터 다 하지 못하니까 조금씩 줄여서 나가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는 다 없어지더라. 담배가 처음에는 뭐 이렇게 10분에 30분에 하나씩 피우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1시간, 나중엔 3시간, 나중엔 5시간, 나중에는 안 피워도 될 정도로 이런 식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완전히 다 끊어서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저율 차별 강화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그 발생 비율이 나쁜 것은 점점 줄어들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행동은 점점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습관 같은 거 있잖아요. 처음부터 안 되잖아요. 네. 처음부터 완전히 하루 24시간 공부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적절한 비용을 갖다가 조금씩 더 늘려가게 하는 그런 방법은 이제 고율 차별 강화가 되겠습니다. 책에서는 저율 차별 강화 DRL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방식을 변화하게 되면 아이들이 변화가 된다. 아이들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 학습 이론에서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뒤처지는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얘들이 만약에 올라가지 않는다. 그럼 등록금 물려줄게. 실제로 거의 등록금 물려주는 경우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갖다가 잘 방식을 바꿔가지고 조성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뒤처지는 아이들이 상향된다. 그런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키너가 이제 언어에 대해서 교습하는 기계를 맨 처음에 만들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학생이 영어로 뭐야? 학생이요? S로 시작하는 거 맞아요? 맞아. S로 시작하는데. 그 다음, 그래, 맞아. 나중에 이렇게 해서 나중에 결국은 student, 학생. 이렇게. 처음에는 조금만
긍정적인 것만 나오더라도 잘한다, 잘해 하고 나중에는 완벽한 게 나올 때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단어를 갖다 이렇게 학생이 영어는 뭐야? 예, 할 때 조금 S만 해도 나중에 조금 더 낫고 나중에는 완벽하게 하게 될 때 이렇게 보상을 조성 원리를 가지고 하는 그런 기계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옛날에는 이제 지금과 같은 컴퓨터가 아니라 무슨 이제 기계 같은 거다 이렇게 했던 건데 그때는 이게 인기가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컴퓨터가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스키너의 이 조성 이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아주 그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임상에 대해서 조작적 절차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분야가 바로 이제 임상인데 자해행동, 망상, 마비가 있습니다. 먼저 자해행동을 보도록 할게요. 자폐증 아이라든가 정신지체아 같은 경우는 자신을 갖다가 그 눈을 쑤셔가지고 눈을 실명을 한다든가 모서리에 그냥 박아가지고 깨진다든가 이렇게 자기 파괴적인 행동에 열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얘들 갖다 손발을 갖다 묶어놨어요 이렇게. 예.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얼마나 비인간적이에요. 이거 묶어 놓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조작적 학습으로다가 해결을 한다 보니까 이거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전적 조건 형성, 조작적 조건 형성, 이 학습 자체가 가치가 없다면은 이렇게 꼭 필수 과목으로 하려고 하진 않겠잖아요. 이 필수 과목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엄청난 인류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죠. 동물들에게. 여기 이제 자학소년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갖다 이렇게 때린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때리고. 그럴 때 그 옆에 치료하는 분이 실제로 이렇게 몸에 해롭지는 않지만 약간 전기 쇼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자기 나쁜 행동을 하게 되면 고통이 오잖아요. 그죠? 물론 자기가 자기를 때려서 고통도 오지만 이렇게 외부적으로 주어지니까 한 4번 정도 쇼크를 주니까 완전히 자학 행동이 없어졌다. 이거 얼마나 좋아. 이걸 갖다 묶어놓고 막 평생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작적 학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배우게 돼서 변화가 되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자기 얼굴을 갖다 때리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얼굴을 때리는 건 안 좋잖아요. 근데 얘가 공을 갖고 이렇게 건전하게 행동을 하게 되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자기 얼굴을 때리기보다는 공을 갖고 놀면 그때 음식을 줘요. 그럼 먹고 맛있잖아. 응? 그러니까 자기를 때리면서 동시에 공 갖고 노는 거 동시에 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공을 갖고 놀면 음식을 주니까 그 행동이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자신을 때리는 자학 행동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조작적 학습 절차로 인해서 변화가 임상에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보상을 얻거나 하기 싫은 것을 벗어나려고 관심 끌으려고 자기를 자학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보상을 얻거나 보상이라고 하는 게 주위에서 관심을 끄는 것이죠. 목욕하기 싫은데 뭐 목욕하라고 그러는 거. 그걸 갖다 하기 싫어 하면서 자기를 때리고 막 그 벽에 부딪히고 찌르고 뭐 이러는 것이죠. 이걸 갖다 이제 자해 행동을 보게 되면 그 정상 아이인데 관심을 안 기울여요, 부모가. 그런데 막 계속 긁으니까 몸이 상처가 나고 궤양이 생기고 흉터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긁지 마! 손 긁으니까 손 묶어놓고 막. 근데 하여튼 긁지 마! 그 소리를 하거나 아니 묶어놓거나 이건 엄마의 관심이잖아요. 그죠? 하여튼 참 애기들이 꼬맹이들이 꼭 엄마 괴롭히는 건 하여튼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있나 봐. 예. 하여튼 이렇게 관심을 끌으려고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 보면 저도 이제 중학교 때 보게 되면은 관심을 끄는 유형이 2가지가 있어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칭찬을 받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또 지금도 이름이 기억나는데 꼭 그 사고를 쳐.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꼭 괴롭혀. 예. 그런 친구도 어차피 하여튼 공부를 잘해서든 그 뭔가 잘못해가지고 관심 끌거나 하여튼 관심을 끄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이제 9의 4 그림을 보시면 이거를 갖다 무시하게 되면 감소한다 이거야. 근데 엄마가 묶어놓고 긁지 마 자꾸 얘기를 하니까 더 하고 그랬던 것이죠. 여기 9, 4 그림에서 실선이 있잖아요. 예, 거기 실선하고 점선이 있는데 그 위에 실선이 있죠. 그거는 긁는 거예요. 긁는 정도하고 그 밑에 그 점선 있잖아요. 그거는 그 관심을 준 거야.
관심을 준 거하고 그 실선, 점선하고 실선하고 상관관계가 있죠. 그죠? 관심을 주면 거의 긁는 게 많이 올라가잖아. 그죠? 그 사회적 관심일 때 막 관심이니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소거 기간 동안에 관심을 안 주었어. 관심을 안 주니까 그게 뚝 떨어졌잖아요. 그죠? 실선이. 관심을 안 주니까 그 긁는 게 뚝 떨어졌더라, 이게. 응? 여기 이제 그 긁기 감소시키기, 긁으면 이제 궤양이 생기고 막 흉터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인해 가지고 치료해 주니까 이렇게 자행 긁고 하는 게 많이 사라졌다. 나중에 거의 치료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 각종 연고를 사거나 뭐 무의식으로 뭐 이렇게 뭐 원인을 돌려가지고 이게 아니라 실제로 조작적 이런 걸 해가지고 치료가 됐다는 것이죠. 주위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 긁는 거, 저도 이전에 그 뭐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뭐 오목이랑 이런 게 있을 때는 긁는 게 어떤 고통스럽잖아요. 그런 걸 갖다 이렇게 약을 먹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조작적 절차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망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날 잡으려고 그래요. 내 뱃속에 초록 난쟁이들이 있어요. 이게 잘못된 믿음이죠. 딜루전, 이걸 망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물론 그 호르몬이라든가 이렇게 유전적인 그런 요 기질적인 원인에 의해서 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신분열증 같은 거. 그런데 이것도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약을 먹어서도 아니고 이런 행동적인 그런 그 조작 절차로 인해서. 여기 실제로 자기 머리가 아이고, 내 머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하고 호소하는 환자가 보면은 이거 왜 그랬냐 이거야. 자기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통 그렇잖아요. 병원에 가면은 환자들은 우리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손 한번 잡아주고 관심 안 먹이고 그러면 아픈 것도 안 아프고 막 그런 거 같잖아요. 그죠? 관심이 그렇게 원하는데 의사들이 관심을 안 기울여주는 거야, 자기에. 그러니까 내 머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 아픈 게 중증도가 심하면 관심을 기울이잖아. 그러니까 머리가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자기한테 관심 보여달라고. 학교든 가정이든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자신이 그 사업 문제가 있는데 부인이 좀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하는데 관심을 안 기울여. 그러다 보니까 뭐 빨랫줄이 뭐 십자가가 어떻고 막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심각하잖아, 그 남편이.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기괴한 행동이 나올까? 와이프 관심 좀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어려운 사업 문제에 남편이 그 와이프가 관심을 좀 기울였으면 하는데 기울이지 않으니까 그런 망상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내가 그 기괴한 행동할 때 관심을 안 기울이고 무시하고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기울이니까 그게 사라져 버렸다 이거야. 그러고 보면 참 관심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자분들 남자들의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요게 이게 결국은 이제 관심인 것 같아. 저도 이제 우리 학생분들한테 각자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 대학원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서로 이렇게 얼굴 보고 웃고 하고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보게 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AB가 되는데 이게 시간이 이 내 몸에 추악한 늙은이가 있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늙은 마녀가 있어요라고 아주 100% 믿으면은 여기 이제 평균치가 100점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하고 완전히 안 믿으면 0점이 되는 거죠. 그 Y축에. 근데 보게 되면 어떻게 그 강화를 해줬냐면 그 추악한 늙은 마녀 실제로 그런 게 혹시 있을까? 라고 그 망상에 대해 조금만 의심을 표현하면은 강화를 준 거예요. 그죠? 뭐 돈을 주거나 먹을 걸 주거나 좋은 걸로 줬어요. 그랬더니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추악한 늙은 마녀 글쎄 이제 없겠지? 나중에 없어요. 하게 되면 완전히 이거 거의 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망상이라고 하는 것도 적절한 그 보상 그 강화 방식에 의해서 감소하는 그런 장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비입니다. 이제 마비가 되었던 사지 기능을 회복하는데 이게 활용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참 좋죠. 그죠? 신경의 그런 문제, 생각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것도 이제 훈련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부상당한 팔을 활용하게 되면 팔을 들을 때 힘들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재활할 때 막 재활하기 싫어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균형도, 그러니까 아예 사용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것을 갖다 배우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걸 학습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안 쓰게 되니까 완전히 못 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정상적인 팔을 묶어놓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하지 못하게 해. 그래서 그 다른 팔을 갖다 쓰게 되면은 조금만이라도 움직이거나 하게 되면 강화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함 있는 팔이 회복되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뇌졸중 해가지고 실제 이제 그 손을 그 관장하는 뇌의 그 영역에 만약에 문제가 혈관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손상되게 되면 그 팔을 못 댈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죄악, 유도, 운동, 요법이라고 했는데 죄악이라고는 죄악사 그런 얘기가 아니라 행동을 갖다 하지 못하게 죄악했다는 얘기야. 그렇게 하고서 그 실제 예를 들어보면 정상적인 팔에다가 이렇게 부목 같은 거를 해놓고서 사용을 못하게 해놨어요. 묶어놨어. 구속해놨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나머지 부분으로다가 이렇게 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셔플보드라고 하는 거 거기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렇게 일하는 거 있잖아요. 그 그림에 그런 걸 갖다가 이전에는 그 오른손으로만 이렇게 했었는데 오른손을 갖다 묶거나 그럼 천상 왼손으로 해야 되잖아. 그래 조금이라도 이렇게 밀든가 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런 실제로 문제가 있는 팔로다가 연습을 해보니까 여기 이제 그 그래프입니다. 오른쪽으로 조금씩 올라가죠. 그죠? 네, 조금씩 올라갑니다. 구속 치료를 하다 보니까 점점 물론 떨어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용하면 할수록 더 개발이 되는 게 맞아요. 안 된다고 그래서 더 안 되면 안 된다 이거죠. 마비 환자들에게 치료가 되더라. 직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직장 보게 되면 고용주는 돈을 조금 주고 일을 많이 시키고 그러려고 하죠. 근로자는 돈을 많이 받고 그죠? 시간은 조금 하려고 하고 그게 신의 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서로 이제 그 앙숙 관계잖아요. 근데 비용을 추가하지 않으면서 근로자 그죠?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돈을 갖다가 덜 들이면서 근로자들이 일을 더 잘할 수 있으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가능하더라 이거야. 그 관리자들이 있잖아요. 직원들이 보니까 그 낮 시간 동안에는 일도 별로 안 하다가 초과 근무 수당하게 되면 돈을 갖다가 근무 수당을 줘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게 여기 보니까 여기 3명을 갖다가 이렇게 관리자 A, B, C가 있는데 여기 초과 근무 수당이 거기 뭐 3,500불 하게 되면 거의 400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1,400불이면 150만 원, 뭐 거의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초과 근무 수당을 직원들을 더 줘야 되니까 이게 불만이야. 그래서 그 직원들이 낮 시간 동안에 일 열심히 하고 초과 근무를 하지 않도록 하고 이제 관리자가 했을 때에 그럼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근무수당 돈이 더 들어가게 되면 꾸지람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관리자들을 통해서 직원들을 갖다가 잘 관리하도록 근무수당을 초과 근무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잘 관리하도록 했을 때에는 근무수당이 여기 그 그래프에서 기저선하고 개입이 있잖아요. 개입 부분에서 떨어졌잖아요. 근무수당 내용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칭찬과 꾸준함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조작적 조건 하잖아요. 이런 걸 하게 되면서 이렇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그 회사로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으면은 얼마나 좋아요. 직원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돈이 중요하니까 돈을 많이 버리면 좋잖아요. 이게 가능하더라 이거야. 만약에 근로자가 그죠? 만약에 회사 경비를 갖다가 100만 원 줄였다. 그리고 매출액을 증가하게 됐다. 그럼 보너스를 주는 거죠. 우리가 보너스 많이 있죠. 보너스를 하게 되면 회사로서는 100만 원 절감하고서 보너스 10만 원만 주면 90만 원 넘어가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죠. 그래서 보너스라고 하는 것들이 조작적 조건이 일어나 볼 수도 있겠다. 근데 그 보너스 효과가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9만 원이든 비슷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전혀 없는 것보다 보너스를 통해서 이렇게 실제로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좀 그 회사 비용을 절감하고 매출을 늘리는 식으로 행동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 회사도 좋고 자기도 좋고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동물원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동물 일 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부적 강화, 처벌, 뭐 좋은 거 뺏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좋은 걸 더 이렇게 잘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물들도 얻어맞고 처벌받고 이런 것보다는 어떤 뭐 좋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보상받고 하는 식으로 하니까 동물들의 삶의 질이 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관리할 때도 그죠, 수의학적 동물 관리할 때도 이제 좋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작적 학습 원리로다가 많이 쓰는 것입니다. 그 동물들 갖다 훈련시켜서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기존에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때렸는데 그보다는 좋은 행동을 하게 되면 보상을 주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동물도 좋고 사람도 더 빨리 훈련시킬 수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 코끼리 있잖아요. 코끼리 굳은 살이든 발톱이든 갖다가 손질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무게가 몇 톤씩 되는 것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죠? 잘못하면 밟힐 수도 있잖아. 그래서 코끼리 굳은 살 발톱 이걸 갖다 손질하려고 하는데 거기 어떻게 하냐, 이거 갖다가 그 직접 이렇게 묶어놓고 하게 되면 동물도 괴롭고 잘못하다가 열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그 철판 있잖아요. 철판에다가 이렇게 한쪽 구덩이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고 거기다 발을 갖다 이렇게 갖다 대게 되고 하게 되면은 보상을 주는 거죠. 처음에는 발을 갖다 들기만 해도 보상 주고, 그 다음에는 벽으로 가면은 보상 주고, 나중엔 다리를 들면 보상 주고, 그 다음에는 다리를 거기 갖다 이렇게 밀어 넣었을 때 보상을 주고, 이런 식으로 딸깍, 그죠? 딸깍 소리 나게 되면 당근을 주고, 딸깍 소리 나면 당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코끼리가 그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마다 딸깍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먹이를 줘요. 그러니까 얘가 코끼리가 이 행동이 좋은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 조련사가 원하는 그런 행동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질도 온순해졌다는 것이죠. 발 안 갖다 대 하고 접하고 하게 되면은 성질도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성질도 온순해지고 발도 깎아주고 좋다 이거예요. 조성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네요. 이게 개들이 있잖아요. 그 질병으로 죽는 개보다 그 사람들한테 짖고 문을 긁고, 응? 사람들이 원치 않는 행동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싫어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이고 그러는 게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들을 갖다가 더 매력적으로 만들면 좋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눈을 마주치고 뭐 욕을 하거나 하여튼 말 잘 듣거나 꼬리치거나 이렇게 좋은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개들이 보상을 얻기 위해서, 강화를 얻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더 자주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을 갖다가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해가지고 때리는 것보다는 좋은 행동을 함으로써 거기를 점점 늘려나가면 잘못된 행동을 덜 하잖아요. 아까 이게 집이나 학교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좋은 행동을 갖다 가르침으로써 매력적이게 함으로써 죽지 않게 하고, 예, 이렇게 하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개가 영리한 게 아니라 좋은 훈련을 받아서 변화되어서 영리한 개가 되고 매력적인 그런 개가 된다 이런 것이죠. 예, 그래요. 한 30분에 걸쳐서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고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뭐 우리가 다른 대학원에서 배우는 데가 임상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실제로 좋은 그 활용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